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유명 기자가 한국 취재를 다녀온 뒤 생방송 중 충격적인 발언을 해버린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은 진짜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정부까지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체 이 기자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린이라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경제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최근까지 한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분석하는 보도를 자주 했었죠. 많은 시청자들이 제 말을 좋아했지만 사실 저는 늘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작 저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뉴스나 인터넷의 이야기만 믿고 평가해온 거였죠. 과연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이 진짜일까? 호기심과 약간의 죄책감이 섞여 결국 직접 한국을 가서 확인해보기로 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드디어 직접 한국을 가서 보기로 결심했어요. 카메라와 노트북, 그리고 용감한 마음을 챙겼죠. 제 친구이자 동료인 유찬도 이 여행에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물론 저한테는 여전히 몇 가지 의심과 오래된 선입견이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직접 겪어보는 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설렘과 긴장이 섞인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라탔죠.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을 보며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색다른 문화를 경험할 생각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었죠. 물론 제 직업상 뉴스를 신뢰하긴 하지만 때로는 언론이 이야기를 과장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진짜 한국을 발견하고 싶었죠. 어쩌면 놀라움으로 가득한 한국을 말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유찬과 저는 우리가 한국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솔직히 아직도 의구심이 좀 남아있고 오랫동안 들어온 낡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다고 털어놨어요. 하지만 유찬은 모든 곳마다 그만의 아름다움과 특색이 있으며 우리의 역할은 편견 없이 열린 마음과 눈으로 진실을 찾는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더 자신감을 얻었고 편견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생겼죠. 몇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비행기가 착륙을 시작했어요. 저는 기대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으로 공항 내부를 봤을 때 깨끗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에 깜짝 놀랐어요. 밝은 조명, 부드럽게 움직이는 평면 에스컬레이터,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 덕분에 처음에 가졌던 망설임과 달리 따뜻한 환영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게 됐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히 기사를 쓰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경험이 될 거라는 것을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친절한 인사말처럼 작고 세심한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해했던 나라에서 따뜻한 손님이 된 기분이었죠. 유찬과 함께 분주한 공항을 걸으면서 과거의 편견이 진짜 한국을 다 설명해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흥분과 두려움이 조금씩 섞여 있었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겠다는 다짐이 더 컸죠. 과거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호기심으로 가득 찬 채 이 여행을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이제 막 시작점에 서서 저는 제 경력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새로운 장을 펼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앞으로 여행하며 발견하게 될 모든 작은 디테일, 놀라운 순간들, 따뜻한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어떤 뉴스 헤드라인도 담지 못할 한국의 또 다른 면을 찾을 준비가 된 거예요. 공항에서의 첫 순간, 빠르게 뛰는 심장과 활짝 열린 눈을 가지고 저는 이 여행이 단지 업무로 주어진 임무 그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저를 변화시킬 특별한 여정의 시작이었죠. 입국 수속을 마친 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찬 넓은 홀에 서 있었어요. 잔잔한 대화 소리와 배경으로 흐르는 부드러운 음악까지 어우러져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친구 유찬은 이미 택시 승차장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죠. 그의 여유로운 모습 덕분에 제 긴장감도 살짝 가라앉았어요. 우리는 택시를 잡고 탔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택시 안은 작은 모험 같았죠. 택시가 복잡한 도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하늘 높이 솟은 건물들과 화려한 색상의 광고판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죠. 거리도 너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택시 기사님이 친절하게 도시의 역사와 명소들을 설명해 주시며 운전하셨어요. 따뜻한 목소리 덕분에 마치 도시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듣는 기분이었죠. 택시 안에서 저는 이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기사님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는 유명한 공원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근처에 맛있는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시장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활기차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처음 한국을 떠올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죠. 택시 기사님은 종종 서툰 영어로 친근한 농담과 격려의 말을 건네셨는데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웃음이 나왔어요. 유찬과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속에 의심이 점점 녹아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결국 택시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 시원한 바람과 지나가는 사람들의 잔잔한 이야기 소리가 들렸죠. 길가에는 작은 상점들과 카페, 거리에 상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갓 내린 커피와 따뜻한 빵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죠.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밝게 빛나는 거리, 친절한 표정들, 그리고 분주한 일상의 모습까지 모두 담으려 했죠. 저는 유찬과 함께 도시의 리듬을 즐기며 조금 더 걸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현실적이고 생생해서 저는 이 새로운 곳과 금방 친밀해졌어요. 사람들 눈에 담긴 따스한 친절, 간단한 미소 하나, 낯선 이들의 진심. 어린 인사까지 저를 환영하고 보호받는 느낌으로 만들어줬죠. 저는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한국을 담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었죠. 예전에 읽었던 부정적인 기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현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던지고 제가 느낀 도시의 인상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친절이 한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 녹아 있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 모든 대화가 작은 모험처럼 느껴졌고 평범한 일상에서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했죠. 하루가 끝날 무렵 제 첫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생기 넘치는 삶과 따뜻한 사람들, 거리마다 숨겨진 이야기들로 가득 찬 곳이었죠. 제 여행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앞으로 이 매력적인 나라가 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창밖으로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지만 정신은 또렷했죠. 유찬과 저는 오전에 서울 시내에 있는 작고 아늑한 카페에 가기로 했어요. 각자의 메모를 정리하고 다음 이야기를 구상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노트를 챙겼고 유찬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조용한 하루를 기대하며 설레었지만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갓 내린 커피와 구운 빵의 따뜻한 향기가 마치 포근한 포옹처럼 저를 감싸줬어요. 카페는 소박하면서도 정말 매력적이었죠. 저는 비 내리는 창밖을 볼 수 있는 창가 쪽 작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분위기는 너무나 따뜻했고 잔잔한 음악과 사람들의 작게 속삭이는 대화 소리, 컵들이 부딪히는 소리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자리에 앉아 노트에 생각을 적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뭔가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둘러 가방을 열고 지갑을 찾았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지갑이 없었거든요. 가방 속 주머니도 테이블 위도 잠시 내려놨던 카운터까지 다 찾아봤지만 지갑은 없었어요. 패닉 상태가 되기 시작했죠. 지갑에는 돈뿐 아니라 신분증과 중요한 카드까지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손은 살짝 떨렸어요. 유찬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카페 직원에게 빨리 알려보자고 했어요. 저는 카운터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누가 지갑을 주웠는지 물어봤어요. 친절한 눈빛을 가진 젊은 직원이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줬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직원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저희가 찾은 지갑이 손님 거 같은데요. 그러더니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 제 지갑을 가지고 나왔어요.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죠.
걱정으로 가득했던 순간에 이렇게 친절한 낯선 사람이 지갑을 챙겨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직원분께 여러 번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직원은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정직함과 친절이 그들에겐 일상 속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어요. 두려움은 서서히 감사함으로 바뀌었죠. 유찬이 제게 격려하는 미소를 보냈어요. 마치 봐요. 세상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 테이블에 다시 앉았을 때 저는 아직도 조금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방금 있었던 일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죠. 카페의 따뜻한 조명, 부드러운 대화 소리, 직원의 친절한 태도까지요. 패닉 상태였던 저를 이렇게 달래준 정직하고 따뜻한 행동을 꼭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밖으로 나와 걸으면서 저는 더 많은 친절을 보게 됐어요. 복잡한 거리 모퉁이에서 한 어린 소녀가 어르신이 길을 건너는 걸 도와주고 있었고, 작은 공원에선 갑자기 내린 비에 당황한 사람에게 자기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죠. 이렇게 작은 친절의 순간들이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어디서든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죠. 유찬과 저는 느린 걸음으로 보도를 걸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 한국에서 겪을 일은 어려움이나 오래된 고정관념일 줄 알았는데 실제 경험한 것은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이었다고 고백했어요. 유찬도 공감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이런 친절한 순간들이 그곳의 사람들과 지역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했죠.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신뢰와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노트에다가 지갑을 돌려준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의 마음의 믿음을 회복시켜줄 수 있다고 썼어요. 아침의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졌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조차 친절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뀌었죠. 그날 저는 진짜 이야기는 꼭 화려하거나 극적인 사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오히려 우리 모두를 연결해주는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 진짜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 새로운 감사를 느끼게 됐어요. 이 바쁜 세상에서도 여전히 친절함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으니까요. 비 내리던 날 작고 소박한 카페에서 배운 이 교훈은 제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동안에도 늘 가슴속에 남았어요. 평범한 삶 속에 숨겨진 더 많은 진실을 찾아내고 싶어졌죠. 그 주 후반에 유찬과 저는 새로운 모험을 떠났어요. 서울의 첨단 기술로 유명한 큰 회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솔직히 한국에서 이렇게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기술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직접 본다는 사실에 호기심과 설렘이 동시에 들었죠. 맑은 아침, 저희는 그 회사의 현대적인 건물에 도착했어요. 유리로 된 벽과 깔끔한 디자인이 가장 먼저 제 시선을 끌었죠.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마치 미래의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은 느낌이었죠. 리셉션 공간은 차분하고 편안했고 친절한 직원들이 저희를 미팅룸으로 안내해줬어요. 미팅룸 안에서 저희는 회사 대표이신 한 사장님을 만났어요.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가 제 긴장을 풀어줬죠. 한 사장님은 회사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스마트 로봇, 첨단 컴퓨터, 멋진 장치들을 만든다고 하셨죠. 저는 주의 깊게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예전 한국에 대한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깜짝 놀랐어요. 한 사장님의 설명은 명확하고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어떻게 팀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지 자세히 알려줬죠. 로봇이 공장에서 사람을 돕고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모습의 사진과 영상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말할 때마다 저는 기술이 우리 일상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한 사장님이 얘기하는 동안 저는 미팅룸 안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꼈어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고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며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있었죠. 큰 테이블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디자이너들은 컴퓨터 화면 앞에 모여 흥분된 모습으로 그래프와 이미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모두가 기술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 사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셨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했죠. 사장님은 때로는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긍정적인 마음과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말은 이전에 제가 봤던 작은 친절과 결단력 있는 행동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게 됐어요.
기술은 단지 기계에 관한 게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에 있다는 걸요. 미팅을 마치고 나서 한 사장님은 회사를 둘러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어요. 마치 SF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첨단 컴퓨터와 장비들이 가득한 방을 지나갔죠. 스마트 로봇들이 택배 상자를 옮기고 있었고 화면에는 여러 프로젝트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었죠. 저는 최신식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처럼 아주 생생하게 기술의 놀라움을 배우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많은 메모와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본 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고향의 독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유찬과 저는 여러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대화 하나하나에서 한국이 창의성과 근면함이 함께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걸 느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기술은 희망을 전하는 언어라는 걸 알게 됐죠. 그것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도구였어요. 그 회사에서의 경험은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낡은 방식에 갇혀있는 나라가 아니라 늘 앞으로 나아가고 배우고 성장하는 나라였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회사 건물을 나오면서 저는 이 하루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마주친 아이디어와 열정, 그리고 혁신은 한국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확실한 증거였죠. 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에 큰 감사함을 느꼈어요. 오늘은 제 여정에서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방송국 본사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거든요. 처음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굵은 글씨로 크게 쓰인 SBS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입구는 밝고 커다란 유리창으로 자연스러운 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한국이라는 활기 넘치는 나라에서 미디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생각에 설렘과 호기심이 함께 밀려왔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분주하면서도 친근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긴 복도를 빠르게 걸어다니며 작은 그룹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가볍게 웃는 소리도 들렸죠. 여러 언어가 섞여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이곳이야말로 아이디어와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구나 생각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컴퓨터가 가득한 책상과 울리는 전화기 소리, 그리고 분주히 펼쳐진 종이들 속에서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리셉션 데스크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준 이민서라는 친절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녀는 따뜻하고 환한 미소로 진심을 담아 SBS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고 말해줬어요. 민서 씨는 제게 방송국을 안내하며 모든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조금 긴장됐지만 그녀의 밝고 친절한 모습 덕분에 금방 편안해졌어요. 민서 씨는 저를 기자들과 편집자들이 모여 있는 분주한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아이디어를 나누고 기사를 쓰는 곳 같았죠. 민서 씨는 여기선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요 라고 말했어요. 모든 팀원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견학을 계속하면서 카메라와 밝은 조명, 음향 장비가 가득한 스튜디오에 들어갔어요. 작은 영화 세트장에 들어온 듯 했죠. 프로듀서와 기술진들이 라이브 방송 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어요. 모든 게 너무나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는 모습에 놀랐어요. 컨트롤룸에서는 서울 곳곳에서 들어오는 생방송 화면이 여러 모니터에 동시에 비치고 있었죠. 기술자분이 실시간 뉴스가 어떻게 화면을 통해 연결되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도시 전체를 이어주는 바쁜 지휘 본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방송국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경험을 나누고 싶어 하는 여러 직원분들을 만났어요. 친근한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가진 한 젊은 기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선 다들 가족처럼 일해요. 모두 서로 도와주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죠. 그분의 말을 들으니 SBS에는 강한 우정의 정신이 있구나 느껴졌어요. 미디어의 일이라는 게 단지 사실을 보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와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점점 알게 됐어요. 방문하는 내내 저는 한국의 미디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창의적인 회의실, 바쁘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편집실, 그리고 직원들이 쉬면서 웃음을 나누는 편안한 휴식 공간까지 보면서요.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떠나기 전에 민서 씨는 제게 잠깐 시간을 내어 언론에서 정직함과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줬어요.
민서 씨는 그들이 다루는 모든 이야기에서 진실을 소중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죠.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뉴스 전달이라는 게 단지 소식을 알리는 것 이상이 사람들과 더 깊은 차원에서 연결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SBS 방문을 통해 한국 미디어의 세계가 얼마나 열정과 창의성 그리고 진정한 우정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게 되었죠. 그곳은 모든 팀원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간이었어요. 건물을 나서면서 저는 새로운 친구들, 멋진 아이디어들, 그리고 진실과 친절함이 한국이라는 멋진 나라 곳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담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 마음 깊숙이 큰 변화가 생겼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사실 의심도 많았고 삐뚤어진 생각들도 가득했죠. 저는 한국에 대해 약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를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여정은 친절한 사람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들, 그리고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순간들로 가득했어요. 공항 근처 작은 공원의 한적한 벤치에 앉아있던 순간이 기억나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과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그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보기 딱 좋았죠. 저는 노트를 꺼내 그동안 느꼈던 것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의 따뜻한 환영부터 도시 이야기를 들려줬던 친절한 택시 기사님,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믿게 해준 작은 친절의 순간들까지요. 이런 순간들이 바로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한 가지 기억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카페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던 그날 친절한 직원분께 도움을 받았던 순간이죠. 저는 너무 당황하고 두려웠는데 그분의 정직한 행동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게 되었어요. 어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친절이 빛날 기회는 항상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죠. 작은 미소 하나, 도움을 주는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알게 됐어요. 또 다른 소중한 기억은 한 사장님이 이끄는 첨단 기술 회사를 방문했던 순간이었어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세상을 보았죠. 엔지니어들과 디자이너들이 신나게 협력하며 일하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그들은 단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기술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놀라움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진보적인 나라이고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죠. 그리고 SBS 방송국에서의 경험도 잊지 못할 거예요. 그 바쁜 건물 안에서 기자들과 프로듀서들이 하나의 팀으로 일하는 모습을 봤죠. 그들의 열정은 정말 전염성이 강했고 진실한 이야기를 나누려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의 미디어가 이렇게나 사람들과 따뜻하게 연결돼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은 저에게 보도라는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삶을 세상과 나누는 방법이라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며 저는 제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엔 의심 많고 다친 마음으로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이해와 함께 떠나게 됐죠.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저의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제가 만난 모든 순간에서 따뜻한 마음과 미래를 향한 창의성을 느낄 수 있었죠.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불빛을 보며 저는 감사한 마음과 함께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세상과 나누고 싶다는 다짐이요. 저는 진짜 한국의 이야기를 꼭 전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혁신적인 기술, 정직한 사람들, 창의적인 정신을 가진 나라라는 걸 모두가 알게 하고 싶었어요. 국가의 진정한 힘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사실도요. 중국으로 돌아온 지 며칠 뒤 갑작스럽게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화린 기자님, 오늘 저녁 뉴스 생방송에 출연하셔야 합니다. 한국 특별 취재 이야기 시청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된 원고도 없이 저는 그대로 스튜디오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머릿속이 복잡했죠. 지금 내가 말하려는 진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감출 수는 없었어요. 제가 본 한국은 책상 위 기사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붉은 불빛이 켜졌고 카메라가 천천히 저를 비췄어요. 진행자가 인사하며 말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막 돌아온 화린 기자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화린 기자, 한국의 현장 분위기 어떠셨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국의 문제점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건 그 어떤 통계나 보고서보다 강한 진심이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조용해졌고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지키고 있었죠. 정직함, 따뜻함,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요.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반중 감정이 심하다는 말도 많습니다. 실제로 느끼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낯선 저에게 지갑도 돌려줬고 취재 중 짧게 말을 나눈 분들조차 저를 중국인으로 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화면 아래에는 SNS 실시간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활인 한국에 세뇌됐네. 돈 받고 이런 거냐? 그 반응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저는 한치 흔들림 없이 마지막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오해 속에 가둬왔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제가 배운 건 하나입니다. 진실은 직접 가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빨간불이 꺼지고 방송이 끝났어요.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는 길에 후배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배, 오늘 진짜 기자 같았어요. 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래야지. 그렇게 저는 다시 기자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진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요. 이 사연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은 책상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때론 낯선 곳에 직접 발을 딛고 만나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 있다는 걸요. 독일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견은 무지의 딸이다. 활인의 여정은 그 무지를 마주하고 사람을 통해 진실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낯선 길을 향한 한 걸음, 닫힌 마음을 여는 용기, 그런 변화들이 모이면 우리 사회도 더 따뜻한 곳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편견을 깨고 진짜를 마주한 순간이 있나요? 그 경험이 떠오른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